아이고. 예, 관광자원 해설론 10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게 자해 10.2가 되겠네요. 10.1에서는 사회교육으로의 기대 효과, 그러니까 사회 재교육 뭐 그런 거죠. 얘기를 했고요. 95페이지 자원관리에 관한 기대 효과, 자원관리에 대한 기대 효과. 앞부분에서 그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보이스카웃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A집단과 B집단을 나눠서 A집단은 그냥 가서 놀게 했고 숲속에서, B집단은 그걸 하기 전에 10분간 교육을 시키고 했다고 그러죠. 10분 동안에 왜 이 숲이 우리가 왔는지, 숲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그런 이득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숲을 가꾸고 보호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행위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좋다,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은 보이스카우트 집단은 나무에다 이렇게 하트도 그리고 누구랑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도 그러고 누구누구 왔다 갔다 새기기도 하고, 반면에 B 집단은 일체 그런 행위가 안 나타났다고 그러죠. 이건 바꿔 말하면 샤프의 자원해설 목적 중에 자원관리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자원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원의 가치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걸로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자원인데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이제 해외여행 자유롭게 안 다니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관광객이 특정 국가를 지칭해서 조금 그러는데 현실이니까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사진도 찍고 오줌도 싸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버리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노 차이니즈, 중국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런 나라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처음 일본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의 경제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세계적으로 6.25 전쟁 같은 전쟁을 겪고 해외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인 한국이 지금은 해외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 돈을 주는 나라로 됐어요. 근데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올라간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했으나 그 문화 수준은 요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손짓 발짓 하는 거죠.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서 낙서하고, 동남아 가서 고운 발바닥 뭐 요리 먹고, 뭐 쓸개즙 빨대 꽂아서 먹고, 우리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중국이거죠. 중국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는 거죠. 아까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행 산업은 망할 수가 없잖아요. 왜? 계속해서 잘 살게 될 테니까. 잘 사는 나라만, 그 안에서도 잘 사는 국민만, 그 사람들은 계속 여행을 갈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점점 더 양질의, 쉽게 말하면 고급진 여행을 원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랑 심리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이런 자원 해설을 통해서 자원 관리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 95페이지 책을 맨 끝에 있죠. 해설 경험 이후
해설 참여 이전에 비해서 관리의식이 증진되었으며 자원의 보호에 대한 의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이거는 검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원 이런 걸 잘하는 나라가 지금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 이름 까먹었는데 조그마한 소도시의 시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죠. 근데 거의 독재 수준이에요. 근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필리핀은 마약, 그 다음에 뇌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하고 소탕작전 했죠. 우리 필리핀 여러분 해외 답사갈 때 가면 옛날에는 필리핀 가서 담배 막 펴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담배를 많이 피는 데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답사로 해외를 가면 꼭 클럽을 갑니다. 근데 뭐 여러분 나이에 클럽은 가야죠. 근데 내 나이에 그 클럽에 들어가면 미칠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다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술은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일단 지도교수로 따라갔으니까 클럽까지 갑니다. 들어가서 일단 양주 시켜서 한 잔씩 주고, 그렇게 해서 몇 시까지, 그리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밖에서 이제 거리에서 그 편의점 의자 같은 그런 거에다 테이블 같은 거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 근처 가서 가이드랑 같이 술을 한잔 하죠. 맥주 한잔 먹고 담배 피고 있고, 시간 더럽게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2시까지 나오라고 그러면 또 11시 반쯤 되면 총대가 또 나와서 얘기를 하죠. 교수님 저희 2시간만 더 놀면 안 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1시간만 더 노는 거로 합의를 보고 그러고 내려 나오죠. 요즘은 가잖아요. 최근에 갔을 때는 담배 피면 안 돼요. 바로 잡혀가요. 철저하게 하죠. 지지를 받아요. 마약 없어졌죠. 그 다음에 필리핀 여행 갈 때 급하면 경찰 부르면 내 차가 가는 앞에 사이드카 쫙 길 터져요. 신호등도 막아주고요. 뭘로? 돈 내면. 뇌물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바뀌었죠. 관광 쪽에서 혁신적인 일을 한 게 있죠. 보라카이라는 관광도시가 바다가 그냥 온통 쓰레기 더미였죠. 3개월인가 금지. 그리고 싹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는 입장객 수를 철저하게 제한을 하죠. 쓰레기 버리면 벌금 팍팍 매기고요. 깨끗해요. 아마 코로나 초기 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각지의 관광지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지무지 맑은 하늘, 멀리까지 시야가 확 트이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잘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도 자원 해설이라는 게 있어요. 단지 이제 필리핀은 특징상 걔네는 옆으로 세는데 그 현지 가이드가 꼭 타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우리나라 관광에 가면 한국 버스에 타고 한국 가이드가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반드시 필리핀 현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국민의 수입을 벌어주는 거죠. 옛날에 제주도도 그랬거든요. 제주도에서 관광버스 타고 여행할 때는 반드시 관광버스와 더불어 현지 가이드가 탑승을 해야 돼요. 참 바람직한 제도였는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소리 소문 없이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됐고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자원관리 효과, 자원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 교육을 하는 게 바로 해설가의 역할이다. 앞에서 그렇죠. 학교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슷한 점 다른 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자, 박석희 관광자원 해설의 편익 10가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교재 중에 관광자원 해설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국립공원 1호가 뭐고 보물 1호가 뭐고 그런 지리학적인 거죠. 유일하게 이거예요. 그래서 매 학기 교재를 바꾸지만 한 번도 못 바꿨던 교재가 이거예요. 네, 박석희 교수의 얘기를 써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텍사스 A&M 박사과정에 있을 때 이 경기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박석희 교수님이. 이분은 원래대로 학부는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임학과. 그러면서 산림의 레크리에이션, 여가에 기여하는 효과 어쩐 그런 쪽으로 논문을 쓰시고 대학 교수가 되신 다음에 거의 그 한참 지나서 대한민국에서 거의 초창기 멤버죠. 자원 해설에 관한 걸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자원 해설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자원 해설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학교에 가는데 키 조그만 아저씨가 배낭 메고 그러니까 룩색이라고 그러니까 그 학교 가방 메고 막 가시더라고요. 박 교수님 어디 가세요? 수업 들으러 가신대요. 에? 비지팅 프로페서로 오신 분이에요. 연구 교수로, 방문 교수로 오신 분이죠. 근데 방문 교수로 오시면 대부분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뭐 그런 거 해요. 어쨌든 쉬는 거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재충전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이분은 수업을 들으러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왜 수업 들으세요? 하고 아주 진지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교수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나, 다른 교수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나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한국 가서 써먹을 거 아니냐. 그냥 고개가 숙여졌어요. 참 멋진 분이었어요. 거기서 박문 교수님을 꽤 많이, 텍사스 A&M이 관광적으로 꽤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지팅 프로페서 박문 교수들이 많이 와요. 근데 거의 유일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업 듣는 분은. 그게 제가 지금 그때 뭐죠? 조지아에 방문 교수로 갔을 때 그 영향을 받고 거기서 수업도 했었죠. 저는 수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강의 평가도 좋게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옆으로 세니까.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분도 남이 하는 걸 처음 했어요. 이 책도 사실은 이 책 자체에서 외국 책에서 뺏겨와 가지고 어떤 거는 원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공저자로 돼 있거든요. 아마 그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약간 업데이트한 거 하는데 역시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근데도 최고예요. 왜? 처음 하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선점하는 거잖아요. 선점. 그럼 1위를 차지할 수 있고요.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1위를 유지하려면 뒤에서 따라오는 놈을 항상 보고 더 잘하려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1, 2가 되지. 그 탱자 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얘가 확 올라와 버리면 또르르 폭망하죠. 왜 얘기를 하냐면 대학 교수님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교수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분야에서 새로운 걸 하면 되잖아요. 교수님 자원해설가는 졸라 많은데요. 그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해설가 한번 돼봐라. 영국도 이제 보여줬잖아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다 자원봉사하고 우리나라도 뭐 퇴직자, 은퇴자하고 그런 사람들 하는데 영국은 정원부터, 영국 정원이 발달됐으니까 정원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사찰, 그러니까 템플, 사찰이나 성당 뭐 그런 것도 온 것까지 다 등급제로 페이도 많이 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네가 그런 시대를 만들면 되는 거죠. 왜? 네가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찾겠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은 작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박석희 교수의 얘기를 합시다.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방문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혼자 친구끼리 슬쩍 산책하는 여행이랑 슬쩍 둘러보는 불국사랑, 전문 해설가를 동반하면서 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 경험하는 불국사랑은 풍요로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문자들이 그들이 위치해 있는 곳을 전체 환경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환경과 공존하는 복잡 미묘함. 우리는 지금
서울대 생물학과인가요? 최재천 교수가 그 환경 쪽에 굉장히 그분은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생태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한동안 생태관광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런 거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만든다, 수소차를 만든다, 난리 법석을 치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요? 가장 큰 이유가 유럽에서 휘발유차는 수입을 안 해요. 이제 점점.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얼마 전에 해외 토핑인가 뉴스에 보면 북극곰이, 러시아에서 북극곰이 막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차에 트럭에 올라가서 쓰레기 뒤져서 먹는 거 먹고, 요즘은 뭐 마을까지 내려온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난리인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북극이 지구온난화로 녹아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더 이상 먹이 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그 생물학자가 예측하기를 북극곰은 이번 세기 안에 멸종할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는 수소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왜 유럽은 바로 북극하고 우리보다 위에 있죠. 녹으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변이 잠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구 온난화 그게 막 와닿진 않아요. 쟤네는 당장 생존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탄소가스 배출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휘발유차를 쓰면 안 되겠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수소차, 지금 이번 정부도 뭐 수소 충전소 만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자, 수소 충전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행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설명을 해주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그 꼬마의 이름도 뭐는데 여자였는데 유엔총회 가서 연설했어요. 비행기 타지 말자고. 비행기 한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자동차 수백 대의 양하고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제는 철도도 전기로, 수소로, 비행기도 전기, 배터리로 운행하는 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급격하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해설을 해줄 수 있으면 얘기 끝나는 거죠. 교수님 그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년 내로 와요. 이거 수년 내로 와요. 자, 됐고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이해를 한다. 쉽게 말하면 산 밑에서 보는 거랑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다르죠. 여기서 시야를 넓혀준다는 게 물리적인 시야뿐만 아니라 그 지점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해주면 보는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 해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으로써 인문질이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다 현명하게 해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출렁다리 놓고, 이거 뭐예요? 짚라인 놓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은 지금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자원 해설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동영상 강의인데도 힘든데요. 네. 자, 관광지의 불필요한 훼손, 손상을 감소시키는 데는 아까 보이스카우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관광객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한 지역은 자원을 보호하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 안식년 준다고 그랬죠. 이게 등산로가 여러 개 있으면 일부 등산로는 폐쇄를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뭐 2년, 3년. 근데 2년, 3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복구가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 방문자들이 조국의 향토를 북돋을 수 있고 지역 문화에서 아,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였구나. 아, 여기가 그런 데였구나. 오늘 이름이 자꾸 생각하는데 경상남도의 그 부자들 뭐 LG그룹 총재 무슨 뭐 총수들이 다 나온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것들 설명해 줄 수가 있죠. 됐고요. 아, 잠깐만요. 힘들어요. 자, 결국은 또 이제 8번이요.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지역 또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늘상 하는 얘기죠. 해설을 해주면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입소문을 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죠. 관광객은 어쨌든 돈 버는 거잖아요. 어저께군요. 어저께는 오전에 그 문화강론하고 4학년 인문관광 세미나 그 시험을 보고 끝나자마자 경남도청 창원에 가서 경상남도 관광개발 5개년 계획 그 심사를 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5년마다 하는 거긴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관광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커졌어요. 왜? 선진국으로 간, 우리도 선진국이에요. 인정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느껴져요. 일본만 해도 일본 가면 카드 안 받는 데 많아요. 카드 받을 시설이 없어요. 걔네는 코로나도 팩스로 몇 명, 무슨 구에서 몇 명, 그거 해서 손으로 정립한대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팩스 보내서 그거 갖고 또 정리하고. 아니, 엑셀 파일로 탁 해서 합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 선진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안식년으로 조지아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인터넷을 우리 집에 달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아들이 미쳤던 게 뭐냐면, 원피스, 일본 만화영화. 그래갖고 학교를 매일 가요. 학교, 그 조지아 대학에 가서, 연구실에 가서, 제 연구실, 배정받은 연구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원피스 다운받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한 편 다운받는데 1박 2일 걸려요. 그나마 대학이라 빠르죠. 그러니까 인터넷도 안 돼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지금도. 빠르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네? 됐어요. 자, 어쨌든 지역 또는 국가 경제에 한다는 얘기고, 자, 왜 선진국 얘기를 했는지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자, 지역민들이 보존 보호해야 한다는 거고, 10번째, 관광지 관리에 관한 공공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예, 이건 굉장히 크죠. 그 자원으로 인해서 그 자원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라는 게 인식이 되면 관심을 더 갖고 보존 보호를 하려고 그러겠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 근대 문화유산이 많은데 일부는 민간업자가 사죠. 그래갖고 헐고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요. 지방정부가 매입을 해서 하면 좋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면 지방정부도 이리저리 예산 끌어들여서 하기가 쉽죠. 근데 아까 그 선진국 된 얘기 한 거 생각났어요. 어쨌든 각 지자체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난리예요. 난리예요. 왜? 더 이상 제조업으로 승부하기는 힘들어요. 이제 특정 몇몇 기업 빼고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죠.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점점. 그러니까 더 이상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비싼 인건비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수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게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에 가장 일자리 창출 효과하고 경제적 순환이 빨리 되는 관광. 그래서 지금 코로나 좀 완화되니까 정부에서도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여행 바우처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뭐 하면 인터넷에 하면 몇만 원 깎아주고 뭐 청구하는 거예요. 경제 살리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써먹는 게 관광이에요. 요지는 뭔데? 관광은 안 망한다. 그 안 망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걸 만들려면 당신도 안 망한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리포트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본 교수님을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교수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죠. 초성만 얘기하면 비읍, 시읒, 히읗 그것만 쓰시면 돼요. 여기다 적어놓아요. 답을 항상 적어놓지 않으면 체크가 안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광자원 해설론 10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